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보안과 악성 코드 기초 리버싱 이론. 오늘은 우리가 어셈블리 명령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명령어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 배우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기초적인 지식을 한번 쌓으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이것도 역시 구글링이나 또는 기타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어셈블리 명령어 저희가 예전에 OP 옵코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OP 코드랑 오퍼랜드 형태로 이제 보여준다고 그랬죠. 어셈블리 형태의 구문을 한번 어셈블리 언어 구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어 구문은 이게 기계어 즉 CPU에 하드웨어의 디펜던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텔 계열과 AT&T 계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인텔 계열의 경우는 이제 레지스터 표현을 할 때 보통 레지스터 이름을 바로 씁니다. AT&T 계열은 앞에 퍼센트 기호가 붙습니다. 자, 값을 표현할 때 인텔은 그냥 숫자를 쓰거나 뒤에 h가 붙는 또는 OX 16진수로 표시할 때 OX를 앞에 붙는 형태로 이제 하는데요. AT&T의 경우는 역시 퍼센트를 붙입니다. 명령어 크기는 그냥 MOV 그러니까 바로 사용을 하고요. AT&T의 경우는 롱타입형이냐 바이트형이냐에 따라서 뒤에 L이나 B가 붙습니다. 자, 주소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을 볼 때, 그러니까 포인터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할 때는요, 인텔은 대괄호를 사용을 하고 AT&T는 소괄호를 사용합니다. 오퍼랜드의 방향이 인텔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오는 형태고요. AT&T는 앞에서 뒤로 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그 구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이제 여러분 어셈블리어 중에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아마 move 명령어가 이제 기억이 남으실 텐데요. 이 데이터 이동 명령어입니다. 네, 이 move는 말 그대로 이제 일종의 assign, equal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DST, SRC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ve EAX 또는 EBX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EBX의 레지스터의 내용을 EAX로 복사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0x42 EAX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EAX 레지스터에 16진수 42를 저장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가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EBX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EAX에 저장해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EA는요, 메모리 주소를 목적지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LEA 명령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이동을 하지만 조금의 다른 스타일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LEA, EAX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브레이스 하고 나서 EBX-8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자, 이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EBX 플러스 8에 저장된 주소를 EAX 레지스터에 저장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 이동 명령어 중에 푸시와 팝 명령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로 스택에 저장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디버거에 보면은 덤프 윈도우 바로 옆에 있었던 윈도우가 스택 윈도우였어요. 그 스택 윈도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넣어지고 빠지고를 하는 겁니다. 자, 푸시 EBP 그러면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그러니까 EBP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에? 스택에 넣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팝 그러면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EAX로 옮겨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상대적으로 EBP 기본적으로 스택을 가리키는 값이 감소하고 증가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를 해서 데이터를 스택에 집어넣게 되면 데이터가 하나 더 쌓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EBP는 내려가겠죠. 그리고 팝을 해서 데이터가 빠져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EBP의 값은 이제 증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 명령어가 있습니다. 산술 명령어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add다 그러면 이건 덧셈이고요. 서브 그럼 뺄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하나씩 증가하고 감소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C 언어나 C++에서 증감 연산자라고 배우셨던 거 있죠? 예,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에서 INC, DEC 명령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덧셈이나 뺄셈의 경우는 오퍼랜드가 두 개가 오겠죠.
네, 그렇지만 증감 연산자의 경우는 오퍼랜드가 하나만 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반복문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ECX 레지스터 값이 많이 바뀝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아이멀, 그 다음에 디바이디드 아이디바이드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곱셈에 관련된 연산자입니다. 자, i가 붙는 경우는, 네, 이제 부호가 있는 연산을 할 때는 i가 붙고요. 부호가 없이 그냥 연산을 할 때는, 네, 멀이나 디바이드를 씁니다. 부호가 없는 곱셈은 왜 할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수치적인 곱셈도 하지만 레지스터끼리 곱셈도 해요. 예, 그럴 때는 주로 이제 멀이나 div를 쓰는 형태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네거티브인 거죠. 일종의 오퍼랜드의 부호를 반전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퍼랜드 부호 반전은 기본적으로 2의 보수를 기준으로 반전시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긴 하지만 결국은 이 값이 저희가 16진수로 저장이 된다고 해도 실제는 어떻게 돼요? 0101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측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레지스터는 비트 연산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비트 연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AND, OR, Exclusive OR, 그 다음에 NOT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ND 연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로우 비트로 하는 거예요. 16진수를 다 풀어서 2진수로 바꾼 다음에 두 개의 비트를 비교를 해서 두 비트가 모두 다 1이면 1 아니면 0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R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비트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 아니면 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OR는 비트를 비교해서 값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르면 1로 계산을 합니다. 자, AND OR와 Exclusive OR는요, 또 어쩔 때 많이 쓰냐면, 단순히 뭔가 논리 연산을 할 때도 쓰지만, 특정 레지스터를 초기화 같은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 곱하기, 뭐, 0을 해버린다든지, AND 0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Exclusive OR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특정 레지스터의 값을 다 00000이나 1111 또는 아니면 반전을 시키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를 반대로 바꾸는 것은 낫 연산이죠. 그 다음에 SHL, SHR이라는 게 이게 시프트 연산입니다. 시프트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레프트, 시프트 레프트는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시프트 연산하는 겁니다. 최하위 비트는 0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쫙 이제 바뀌는 겁니다. 시프트 라이트는 뭐예요? 오른쪽으로 연산을 하는 거죠. 최상위 비트는 그냥 부호 비트로 채우고요. 그 다음에 쭉 끝까지 해서 저장하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자, 시프트가 미는 연산이었으면 이제 돌리는 연산, 로테이트 하는 연산도 있겠죠? 네, 로테이트 하는 연산이 바로 ROL, RCL, ROR, RCR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시프트 연산을 하는데, 네, 이건 어때요? 최하위 비트가 최상위 비트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프트 연산을 하는데, 지금 최하위 비트는, 네, 최상위 비트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값이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비트 연산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어 명령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이제 논리나 또는 그 로지컬한 걸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많이 쓰시는 뭐 if문 같은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건을 따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CMP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컴페어 하는 거죠. 두 개의 오퍼랜드를 비교를 해요. 자,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교를 합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CMP 명령어는 뺄셈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래그를 설정해요. 우리 제로 플래그 배웠었죠? 그러니까 뭐냐, 만약에 결과가 0이다 그럼 제로 플래그가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뭐 캐리 값이 바뀌었다 그러면 캐리 플래그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AND 연산을 수행을 해요. AND 연산을 하면 두 개의 비트를 다 비교를 해서, 네, 같을 경우에는 1, 다를 경우에는 0,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콜 같은 경우는 해당 주소로, 네,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이제 일종의 서브루틴 콜 같은 거 많이 쓸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요. 콜하고 만약에 004019990 그러면 어셈블리 코드 라인 중에서 네, 이 콜 명령어를 만나면 004019990 해당 라인으로 점프를 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메인 함수 들어갈 때 주로 썼던 게 이제 콜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int라고 있는데 이건 인티저는 아니고 interrupt의 약자입니다. interrupt. 이거는 뭔가 그 오퍼랜드가 지정된 예외를 처리한다든지 뭐 중단점으로 디버그하거나 또는 오버플로우 발생 시 트랩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드웨어 버그 트랩에서 interrupt 이렇게 코드 번호가 이제 숫자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interrupt에 해당하는 동작을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leave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함수에서 만약에 스택을 사용을 했다. 그럼 스택을 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브루틴을 호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서브루틴이 끝나는 지점에 leav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ET, 이게 return의 약자인데요. 저희가 코드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냐면 RETN으로 나왔었어요. 같은 겁니다. 다 수행하고 나서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 return하는 거랑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OP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는데요. NOP, No Operation이죠.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빈칸을 세팅할 때도 많이 쓰고요.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를 불렀다 서브루틴으로 가는데 혹시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널 패딩이라고 그러죠. 약간 여유 있는 공간을 좀 만드는 게 NOP 명령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명령어가 있어요. 분기 명령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래그라든지 또는 어떤 조건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분기를 하는 겁니다. JMP는 뭐의 약자일까요? 네. 점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조건을 만나게 되면 네, EIP 주소로 점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JCC 같은 경우는 조건부 코드 플래그의 값을 참조해서 플래그 레지스터의 값을 참조해서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되는 EIP 주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여기 플래그 값이 나오죠. 뭐 같거나 0이면 제로 플래그가 1로 설정이 되고요. 다르거나 0이 아니면 제로 플래그가 0이 돼요. 만약에 작다, 부호가 있는 연산이 작다 그러면 네, SF 플래그 값이 네, 사인 플래그 값이랑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플로우 값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쉽게 보면 equal, 제로, not equal, not 제로. 그 다음에 less, 뭐 이 작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not great equal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런 식의 이제 약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그러면 great equal. 그 다음에 이제 not les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쭉 값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O나 S 같은 경우는 네, 바로 그냥 오버플로우 플래그나 그 다음에 사인 플래그 같은 거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ECX 제로 같은 경우는 ECX가 0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기 명령어 중에서 그 값이, 그러니까 내용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J2 그러면 이퀄일 때 점프해라. JNE 그러면 이퀄이 아닐 때 점프해라. 이런 의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건이나 분기 명령어를 배웠으니까요. 반복문도 있겠죠. 네, 가장 대표적인 반복문은 룹입니다. 룹을 이용해서 반복을 하는데요. 룹은 주소가 있고 그 주소까지 계속 이제 루핑을 돕니다. 근데 이 룹도 뒤에 조건이 붙어요. 이는 뭘까요? 네, 이퀄일 때 룹을 하고 이퀄이 아닐 때 룹을 해라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룹은 세트로 돌아가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뭐냐면 ECX 레지스터라는 겁니다. 이제 카운터 레지스터라고 해서 이 카운터 레지스터는 룹이나 이런 걸 수행할 때 몇 번을 돌지를 세팅하는 기본 레지스터입니다. 범용 레지스터긴 했지만 그래서 룹을 수행을 하면 ECX가 하나씩 감소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룹 2를 하게 되면 ECX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 체크하는 거죠. JF가 1이면 해당 주소로 이제 또 한 번 수행을 하게 되는 형태로 보는 거예요. 조건을 두 개를 보는 거죠. 이건 not equal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플래그가 0이라면 not equal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룹이랑 이제 비슷한 형태의 반복문 코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repeat, REP라는 겁니다. 얘도 역시 ECX 레지스터랑 세트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repeat도 네, ECX가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붙은 거. E나 N이 뭐예요?
이퀄 같거나 not equal 다르거나 아니면 제로이거나 제로가 아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EXS가 0이거나 또는 제로 플래그가 0일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ECX가 0이 아니거나 제로 플래그가 1일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이런 복합적인 조건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실제 어셈블리 명령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해볼 거는, 이제 저희가 어셈블리 디버거를 통해서 몇 개의 코드를 봤잖아요. 헬로 월드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리틀 엘디안 혹시 구현하신 친구들은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코드가 복잡하진 않지만 아주 좀 간단하긴 하지만, 저희가 배웠던 이런 어셈블리 코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좋고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간단한 형태의 코드를 C 언어로 한번 짜보시는 거예요. C++를 이용을 하셔서 간단하게 C나 C++를 이용해서 짜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거나 이러는 것들이죠. 네, 그렇게 그거를 이제 디버거에서 돌려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덧셈할 때 진짜 add가 나오는지 뭐 서브루틴 호출할 때는 콜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리면 룹이 나오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리버싱 이론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동적 분석에서 실제 악송 코드의 그 행동이나 또는 이 안에 동작 내용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고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제 반복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도 계속 우리가 정보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